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재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 교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고, 우선은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거기 돌아가신 분들의 애도를 표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는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한 경계 정도 되는 산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입신고하러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인데 면사무소 갔더니 전입이 안 된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도로명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산속이니까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안 돼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 관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중간 과정은 약간은 복잡을 했었는데 큰 무리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입을 하게 됐는데, 주소로 옮기게 됐는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거나 그거를 비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부여하냐면은 도로의 시작과 끝나는 데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가지고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칙이 딱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로명 주소라는 게 아주 장점이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무지 편리성이 있고, 옛날에 우리가 쓰던 번지수, 보통 지번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지번이 있어요. 번지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하죠. 사실은 복잡한데, 도로명 주소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하고,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편리성이 되는 거. 이거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편리성은 뭐냐면 인간 문명 발달사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세기 이런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편리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개발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개발하고 뭘 발명을 하고 막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그만큼 고도로 계속 발전이 되어 온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크다란 장점이죠. 그게 무지 크더란 장점이.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도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면에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은 우리 어떤 전통 문화하고의 단절이 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옛날 고유한 지명들이 많거든요. 지방에 내려갈수록 옛날 마을 이름들, 아주 정겹고 투박하지만 정겨운 이름들, 그런 것들이 무지 많거든요. 각 마을마다 다 무슨 마을 여기도 있어요. 무늬미 계곡이라고 불러요. 여기 아주 얼마나 정겨워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야.
이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게 문제점이냐면은 그 옛날 고을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지방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명이라는 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대표성이 싹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전국의 획일화되는 거예요. 획일화. 그것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획일화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더 말씀 깊게 들어가겠지만은 평준화 시키는 거야. 평준화 시키고 균질화 시키고 평균. 제가 이제 평균의 그 문제점도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평균의 어마어마한 숨은 문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이게 획일화라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거거든. 다양성을 훼손시킨다는 건 뭐냐면 어떤 창조적인 작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옛날 마을이라든지 고을 이름들을 병행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거를 살려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아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살려야 돼. 옛날 우리 이 지명을 살려야 된다고. 그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또 하나는 이번 할로윈 압사사고 이태원의 축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전 대비를 안 했느니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이 나오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진단을 해요. 그런 물리적인 진단도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상술이 빚어낸 창극이라고 첫 번째는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전통 문화를 홀대한 우리 전통 문화를 홀대한 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할로윈 축제를 제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거 축제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생활을 좀 활동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축제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축제는 어떤 축제라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할로윈 축제는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냐면,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젊은 층 위주로 갔는데, 그래서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의 정체성을 인증받는 제도로, 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무지 좋은 건데,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데, 우리 전통 문화도 그런 게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전통 문화를 홀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거의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 문화가 있고 전통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상과 철학 체계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우리 것을 버리고 받아들이면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 우리 정체성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게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 이면에는 뭐냐면 세계화라는 게, 세계화에 편승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세계화라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자들이 쓴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영국서부터 이제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걸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화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해봐야 오래 못 가. 그게 몇백 년 못 간다고. 기껏해야 지금 뭐 100년 빼기 이제 미국이 100년도 안 됐지. 세계화를 추진한 것이. 지금은 중국이 쫓아가려고 막 그러지만은 세계화를 해가지고 성공한 그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그리고 대부분 세계화를 하면 자기 거를 버리고 한다고. 세계 그 여러 가지 문화하고 여러 가지 전통하고 이런 거가 흡수를 하다 보니까 자기 게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버리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그 역사를 추적을 하다 보면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게 없어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그 제국 자체가 무너지기는 거야. 제국이. 세계적인 그 역사 흐름을 봐봐요. 그 제국이라는 게 그 오래간 제국이 있나? 그게 세계화거든. 제국이라는 게, 제국주의라는 게. 그거 오래 못 가요. 내 것을 가지고서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라는 게 그런 이면이 있어요. 장점 뒤에 숨은 이면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또 이 편리성과 도로명 주소라는 편리성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또 이게 중요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훈육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훈육 시스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이건 정근대적인 통제와 감시 시스템이거든. 훈육 시스템이라는 게. 옛날에 제가 몇 번 자세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더 그 훈육 시스템이 뭐라는 건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이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 백성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훈육 시스템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도로명 주소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요즘 그거 많잖아요. 그거 외에 많아요. 이게 통제 감시 체제를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라고 보통 우리는 좋게 얘기해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가 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잘 찾아내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통제와 감시 시스템이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반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주민등록제도가 있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증 제도. 거기에 더불어서 등본제도, 초본제도, 그다음에 인감제도, 이런 것들 다 이게 그 이면에는 편리성이라는 그 이면에는 그런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제도서부터 통장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통장, 우리나라 도시에서 통장, 지방에서는 이장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CCTV라든지 또 핸드폰의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겹겹이 사회의 통제와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통제와 감시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해요. 그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냐면은 그런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지만은 이게 왜곡됐을 때 이거를 다른 도구화로 썼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때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했을 때 그런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또
그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그 해결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창조성을 훼손시키고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획일화 정책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획일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전체주의적인 발상. 얘가 독재지. 전체주의라는 건 독재거든요. 독재. 저번에 모던 타임즈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판을 해왔잖아요. 공산주의 비판해왔고, 전체주의 비판해왔고, 독재, 파시즘, 군국주의, 이런 거 다 비판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획일화 정책, 그러니까 세계화 물결 속에서 편리성이라는 거를 추구하면서 전체주의적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매일 선거 때마다 얘기하고 정치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매일 얘기하는 그 민주주의 매일 입에서 타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이 훼손됐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몸으로 체득화돼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제 개판이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다양성과 그 소수자 보호 정책이라고, 복지 정책. 근데 그 일부 정당에서는 그걸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 보자고요. 다양성 훼손이 되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그 도로명주라든지 그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편리성이 되는 거를 내세워 가지고 획일화 정책을 피는 거, 그게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정책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소수자 보호 정책, 이거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정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선거 때만 얘기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소수자가 어떻고 얘네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고, 인권을 보호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의 그 복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 복지, 그 예산을 또 막 넣어. 몇십조 막 넣어. 그리고 선거 딱 끝나면은 끝이야. 그 사람들 그 소수자들 복지했던 예산들이 다 빼.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려. 대기업들 규제 완화하는 정책에 그런 돈들을 다 또 빼. 응? 아니 어떤 정부든 다 그래.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예산 가지고 지금 싸우기 이제 시작됐어요. 봐,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나 봐요. 우리가 소수자들 많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소수자들 얼마나 많은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많잖아요. 그 쪽방촌에서 사는 독거노인들. 선거 때만 가면은 가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 선거 끝나면 다 그냥 잊어버려. 쪽방촌에 사시는 독거노인. 근데 도시에 그 쪽방촌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지방은, 저도 여기 지방에 내려와서 살지만 지방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노인네. 저 60대지만은 60대는 젊은 사람 다 70대, 80대에 다. 혼자 사는 분들 많아. 물론 자식들도 있지만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응? 이 독거노인들, 그리고 아주 도시든지 지방이든지 그 극빈층, 극빈층도 많아요. 그리고 맞아 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난민들, 탈북민들, 그다음에 또 성소수자
성소수자도 많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지탄을 막 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호해야 돼요.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 태어날 때서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이제 요즘은 트랜스젠더라 그래서 성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성소수자들, 그 다음에 그 결손가정의 그 가장들, 그 청소년들, 그 다음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희생된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들 얼마나 볼 때 봐도, 이거 독립유공자들, 후손들, 그런 사람들, 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선거 때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가 얼마큼 훼손되냐면은 요즘은 그 쪽수로 그냥 대변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쪽수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근대적인 생각이 많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게 민주주의에서 그 적용되잖아요. 그 목소리 큰 놈이 뭐야? 다수결이자 다수결 원칙. 그 소수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아주 다수자들. 선거에서 한 표만 더 많이 이기면 이기는 거야,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쪽수로 대변되는 거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제도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결선 투표라는 걸 요즘은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하자고 이제 목소리가 지금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우리도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하여튼,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국 거도 좋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외국 거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 거 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이제 외래종교잖아요. 외래종교를 우리 거 하고 외국의 문화도 다 들어오면은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는 않고 우리 거화 된다고. 우리 거화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아주 그 이득이 되게 장점이 되게 쓰는 그런 아주 그런 능력이 뛰어난 민족. 이게 우리나라가 할로윈 축제도 마찬가지고 할로윈 축제도 외국의 축제지만 두려워가지고 우리 거 한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안타깝게 대형 사고가 났지만은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것을 되살려 가지고 세계화로 나가자. 그러한 취지에서 할로윈 축제와 연관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 그 이면에 숨은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